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7화에서는 빠른 스토리 전개로 보영 사건에 있어 절반의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현구탁이 건우를 왜 무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키를 쥐고 있었던 건 바로 건우였기 때문이죠. 8화 예고편에서는 민수와 병무가 체포되며 사건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성폭행으로만 처벌이 될지 아니면 보영을 살해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의 체포로 이들 아버지는 또다시 현구탁을 찾아와 무릎을 꿇는데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는 것이죠. 진정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결국 부모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화 선공개 영상도 올라왔는데요. 정우는 노상철에게 병무를 만나게 해달라며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던 중 다른 경찰들이 다가오고 노상철은 정우 멱살을 잡으며 자신을 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재수사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상철과 정우의 케미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는 병무에게 꼭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하는 것일까요? 보영이를 성폭행한 건 사실로 드러났죠. 하지만 자신들은 죽이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려 하는 것일까요? 8화가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새 친구들은 정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사라져버렸는데요. 건우는 계획에도 없던 미국 유학을 갔죠. 거기에 병무와 민수는 동반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정우 담임 선생님도 이 상황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정우를 포함한 친구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붙어 다녔었기 때문이죠.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정우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도 끝나기 전에 모두 무천마을을 떠나버린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조차도 정우의 평소 품행을 지켜본 입장에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가 정우가 범인이라고 판결이 나왔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을 정우가 혼자서 죽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죠. 즉 보영이 시신을 유기하고 다은이 죽던 시간에 창고에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형식적인 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8화 예고편에서는 건우가 드디어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건우이죠. 그런 건우가 정우의 부탁을 받고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설은 수호를 만나기 위해 박형식을 2번에 걸쳐 찾아갔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수호를 만나게 되죠. 하설은 수호에게 그림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듣게 되는데요. 정우에게 자신의 그림을 꼭 전해달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미 현구탁이 수호의 그림을 모두 태워버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수호에게 했음에도 그는 반복해서 정우에게 그림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건 수호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그림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보는데요. 그는 자폐가 있기는 하지만 하설과 대화할 때 보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그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건우와 현구탁 대화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같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현구탁이 알 수 없는 장소에 숨겨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장소가 화실 지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호가 그 지하실에 내려가는 장면도 있었죠.
현구탁은 자폐인 수호가 설마 그림을 숨겨놓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설은 수호를 만나고 온 사실과 수호가 말한 그림에 대해 정우와 노상철에게 말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수호가 사건의 목격자인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보영 사건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우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운 거라는 걸 모두 알아버린 노상철인데요. 그는 하설 말대로 수호가 목격자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우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호 그림 찾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지하에서 수호 그림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화 예고편에서 최나겸은 예영실과 박형식을 찾아가 두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아마도 보영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현구탁이 있는 사실까지 말이죠. 박다은 살인사건에 있어 박형식은 분명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영실 또한 박형식에 대한 협박 문자를 보고도 생각보다 놀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 일로 인해 예영실한테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형식은 수호가 자신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의심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시킨 채 약을 바꿔가면서까지 가둬두고 있죠. 어쩌면 최나겸 말을 들은 박형식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수호가 목격한 건 박다은 사건이 아니라 보영이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수호에게 최면수를 걸어 그가 목격한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영실의 경우는 현재 도지사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의 공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핫 이슈가 필요할 텐데요. 어쩌면 그는 보영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플랜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영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박다은 사건 또한 비껴갈 수 없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최나겸의 큰 그림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정우를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다 실패였죠. 현재로서는 정우를 서울로 데리고 가 자신의 남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정우가 재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 3선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영실을 움직이려 한 것으로 보이죠. 현구탁이 건우까지 연루되어 있는 사건 재수사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예영실을 통해 언론을 움직이고 결국 현구탁이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현구탁은 재수사를 막으려 끝까지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용되는 자들이 바로 병무와 민수부이죠. 예고편에서는 두 사람의 남성이 한 남자를 물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이 노상철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상철은 광수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수사력이 뛰어난데요. 현구탁은 이러한 노상철이 정우 사건을 수사하자 진실이 드러날까 몹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상철을 죽여서라도 이 재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수대에서 잔뼈가 굵은 노상철을 제거하는 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정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건 결국 건우와 수호일 것 같은데요. 수호가 자폐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싸움을 하지 못하는 정우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주는 정우였죠. 건우는 이런 정우의 영향을 받아 한때 창피하다고 여겼던 수호를 더 잘 챙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한 친구를 배신했다는 것에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죠. 비록 다른 친구들한테는 배신당했지만 그나마 수호와 건우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